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에 자신감을 내비추면서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장은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추자 다우지수가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대형 기술주의 M&A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에 관련주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미 증시 3대 지수 장 초반에 상승폭은 많이 줄인 채 마감을 했고요. 지수 선물들 역시도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잘 짜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는데 늘 시간이 짧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인가요, 오늘? 네,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매일 안 보니까 이제. 네, 이제 사실 앵커님이 준 차장님한테 너무 익숙해져갖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네. 뭐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굴도 내비치고 시황 전략이라든가 시황 뉴스적인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려야 되니까 네. 많은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한파도 끝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얇게 입고 다녀도 굉장히 괜찮은 시간인데 오늘 1시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트레이더님과 그리고 캐스터님, 앵커님 이렇게 오늘 알찬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1시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나와서 또 알찬 내용들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수 트레이더와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으로 해서 4번째 출연하는데요. 훨씬 전보다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덕분에 지금 또 양세동 대표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알찬 1시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함께 저희가 1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오름세입니다. 3,3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5% 상승입니다. 9,5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2%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56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092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수 선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크루드 오일이 반등을 했고요. 점점 더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반면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의 기세를 지금 당장은 꺾을 수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간단하죠. 시청자분들도 차트 보고 다들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를 이길 수 없는 조건 자체가 하나랑 추세랑 그리고 시황적인 전략이겠죠.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따 이제 캐스터님 얘기하시고 어떻게 매신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4일이겠죠. 여러분들 14일날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 뭐 이런 부분은 포커싱이 굉장히 맞춰지는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이번 달 들어서 2월 이제 들어서면서 1월 말부터 이제 질병 관련해 갖고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 관련해 갖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중국 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이다.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 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 기준점 자체가 오는 한국 시간으로 14일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가 전폭적으로 열리는데 가장 시청자분들이 떨리시는 거는 언제까지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겠죠. 그쵸. 언제까지 오를까? 야 이제 무서워 죽겠다. 뭐 10,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냐? 나스닥 기준이겠죠. 10,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냐? 뭐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관련해서 2차, 3차 합의가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 이어질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접근하는 거는 어떤 상황적인 반전이 전혀 드러나진 않는 상황 내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외신 평가 듣고 네. 또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 그리고 지수 선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 저희는 외신 소식 전해 듣고 잠시 후에 또 상품별로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지금 오늘은 외신들이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트레이딩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여러 군데로 퍼져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펙에서 나온 소식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 오펙이 2020년에 석유 수요 성장치를 예측치를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하루 990만 배럴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수치보다 230만 배럴이나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뭐 당연히 신종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 보도에서 나와 있고요. 또 추가적인 감산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슈들이 퍼지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파월 의장의 증언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일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시작했을 때 다우 지수가 125포인트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월이 입을 열자마자 늘 그렇듯이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5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이 파월을 비난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 지수는 결국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은 돈을 빌리면 돈을 받는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 너무 높다. 또 수출에 있어서 달러화가 거칠다면서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기회만 생기면 이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어제 증언에서도 현재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지금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해 재선이 유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기사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서명한 미중 무역 협상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여파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량을 맞추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과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한 교수는요.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을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국에 너무 큰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여력에서도 지금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악재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할지, 과연 선처를 해줄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국이 협정 체결한 무역 협상의 조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의무를 적시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국이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미증이 농산물 구매량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 측에 농산물 구매량을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다음번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염병 여파로 인해서 굳어버린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달러뿐만이 아니라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안전자산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최고치로 솟아오르면서 올 들어서 2.5%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나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또 해외 매출을 국내로 다시 들여올 때 환차손을 입게 되면서 이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특히 애플은 작년에도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실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불만까지 토로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애플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이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많은 원성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이 이런 강달러 현상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의 여파가 물결처럼 퍼져서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현상 어떻게 될지 다음 소식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미 금리가 올해 최저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했는데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 빼고는 전부 다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인상보다는 인하 쪽으로 무게를 더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FF 선물 흐름만 봐도 올해 9월쯤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올 7월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장기 금리의 랠리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강세론자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증언이 오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원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 다시 한번 강조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지수 트레이더님과 양세동 해설위원님 모셨으니까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글로벌 경제 이슈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지수트레이더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지수 선물 S&P 500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0.4%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종 코로나 확산이 둔화될 거라는 기세가 좀 이어지면서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두 분은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좀 계속 상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먼저 지수트레이더 의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은 2월 14일이 네. 관세 인하인가요? 네. 제가 지금 시황을 정확하게 안 봐서 지금 14일 날 관세 인하죠? 네네.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요. 일단 그때 그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걸로 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더 이상 없네요. 그 상승밖에는 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언제 뭐 하락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계속 또 이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에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쭉 매수 포지션을 잡아본다면 오늘은 혹시 어디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평선, 매수와 매도 시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캔들을 잡는 것은 플리시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캔들이 지금 120분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게 이평선에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때 그때 그 방향을 보시고요. 그 기준선을 삼아서 매수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121선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일단 양세동 해설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또 미증시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미증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데, 자, 매수 본다면요? 네, 사실 이제 전일 차트부터 좀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출연을 했었죠. 맞나요? 앵커님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얘기를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차트 트레이딩상 14일에 대한 기준점 자체를 좀 살펴봤었고 왜 상승에 대한 이제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MSG를 친다면은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14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증시, 어떻게 보면 관세 인하에 대한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아직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건 질병 관련해서 코로나 부분은 미증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은 언급을 많이 했어요. 지난 어떻게 보면 1, 2년간 이어졌던 미중 무역 관세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시황에 대한 미중 무역 시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방향성 자체가 확고하게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미리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14일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시황 자체가 걸림돌이 일단 없어요. 네. 상황 자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관세를 인하한다는 포인트 자체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라는 부분은 이게 바로 시황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 사태가 터진 부분이 시장에 반영 안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경제에 타격을
미국 증시에 주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다. 이번이 따랐기 때문이요. 이게 영향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류하는, 무역 쪽에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입혀야 된다는 부분. 근데 중국 쪽에서 그 부분은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떤 대응책 자체를 계속적으로 꺼내고 문제가 없도록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를 볼 때는 우한 관련해서 내용 자체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게 제 핵심 포인트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뭐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9430에 대한 스팬 하단 부분 60분 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기준이네요. 네, 나스닥 네. 기준입니다. 60분 봉에 대한 위치값으로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또 이어지겠네요. 이 부분을 포커스로 삼는 거예요. 지난주 5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 지지, 그 다음에는 스팬에 대한 지지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지지가 탄력적으로 받았던 거는 지난주 이제 2월 9일이죠. 2월 9일 탄력을 받았었고, 그럼 이때부터 매수에 대한 탄력 자체를 보는 시기 자체가 이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지금 여건 내에서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거는 단순히 이제는 틱 차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상황은.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시기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주 포인트로 봐야 되고, 미장이 개장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근거 자체를 찾으려면은 지금 단가 내에서는 9,560까지는 하락이 이끌어진 다음에 이 단가 내에서 지지를 막고 체크를 하는지 한 번 더 판단한 다음에 스팬에 대한 이탈 자체를 또 체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모든 차트 자체는 이평선에 의해서 기준점이 삼겨져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일목균형표라든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추세 차트 이런 부분도 다 이평에 근거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는 방식이 다른 거고 진입에 대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실제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준과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오늘에 대한 관점 자체는 단순히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겨낼 방법은 없다. 이게 주 포인트고, 원래 당초 지난주 금요일 날 이끌었던 부분은 60분 봉으로 지금 봤었던 이유는 그 당시는 60분 봉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보라고 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자체는 달라요. 지금 상황은 60분 봉상 근거 자체가 매수를 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데일리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전략을 필히 삼으시는 게 저는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틱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나오는 기준점을 좀 잡고 가야 돼요. 지금 상승 랠리를 오늘 좀 이어가고 있네. 내가 봤을 때 오늘은 단순히 짧은 수익만 내고 나오는 시기가 더 오히려 적합할 것 같다. 그러면은 9,560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잡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팬에 대한 이탈 구간, 이런 부분을 측정한 게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틱 차트를 볼 때 염두해야 될 거는 이런 단가내를 찾는 거예요. 지금 추세 자체가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는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한 관련해서 지금 없다는 게 정황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14일에 대한 전후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가내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추세를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도가 온다. 이거는 들이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른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지를 받는 포인트 자체를 찾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예시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지가 여기서 발생을 했네. 이런 구간 내에서 발생을 했네. 기다리는 거예요. 스팬 이탈했네. 매수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지를 받는 구간 자체가 있고, 일목균형표에 대한, 원래 이제 일목균형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공시화된 어떤 내용이지만은 스팬에 대한 이탈 자체를 타점을 많이 잡아요. 네. 첫 번째 타겟 자체를. 이탈 됐네. 매수 진입. 그 다음
지지 보는 거예요. 이탈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는구나. 스팬 이탈했다. 청산입니다. 여기는 필히 청산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는. 같은 내용 자체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뭐예요? 9,560포인트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단가가 상승 추세 좀 이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9,560포인트까지는 눌려야 정상이다. 이 포인트를 먼저 잡고 싶은 겁니다. 지금 또 나중에 시간이 없을 거니까 또 얘기를 한 차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금리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 얘기가. 네, 금리 얘기를 잠깐 하고 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자체 내용이 나오겠지만 지금 최근 동향 자체를 먼저 살펴본다면 미국 금리는 당분간 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를 미국 오늘 다수의 트레이더가 이제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입니다. 2020년도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염두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꺼냈지만 지금 그런 의미 자체를 거론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거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당분간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파월이든 어떤 FOMC든 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성 자체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제 얘기를 천천히 꺼낼 거예요. 지금 강달러가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올해 2019년도부터 제가 달러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네. 강달러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 랠리를 단순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이번 달에 좀 추세가 매수 쪽으로 타이밍이 나왔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꺼낼 얘기는 아니지만은 당분간 이 채널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은 현 상황에서 굉장히 높고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에 대한 반대되는 통화인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 포인트를 좀 다시 한 번 더 주기 위해서는 네네. 달러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찾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많이 올랐네? 유로 좀 기다려보자. 지금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채널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당분간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통화인 유로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최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채권 자체를 이제 재매입하는 현상 자체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악조건이라는 내용 자체를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럼 이 채널에 대한 구조 자체가 당분간 계속 이어가겠다. 근데 이번 달은 제가 보니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달러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순서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 달러는 매수는 안 되겠죠. 파생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 다른 투자 자체를 하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유로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짓는 겁니다. 상관도가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달러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달러는 저는 투자 자산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골드가 안전자산의 대표물로 꼴치는데 오히려 반대 성향 자체 굉장히 뿜지만 올해는 좀 경향이 다를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올해 경향입니다. 달러 자체가 강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를 뿜는 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동결한다는 이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화두 자체가 꺼내졌을 때 더 추가적인 강달러에 대한 조건 자체를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파격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염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데 금리에 관한 화두 자체로 달러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기보다 이 채널에 대한 구조로 어떻게 보면 단타성, 단기적인 효과만 조금 이루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유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달러 기준 평가했을 때 97.50까지는 왔을 때 그때 유로 매도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금리 얘기나 어떤 시황적인 전략을 좀 꺼내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지수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셨다고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 트레이더가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 준비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뭐 준비해 주셨나요? 지금 네. 2분 남았는데 괜찮나요? 지금 네네. 11시 30분이 곧 되는데 상관 없나요? 네네. 네네.
지금 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또 확인하고 네네. 하면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선물에 지금 입문하시거나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참고할 만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건 권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 선물에 입문해서 교육을 했으니까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주셨는데, 진입과 청산 전략이라는 내용이네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챙겨 가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자료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 네네. 여러분들 처음에 선물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처음에 잃지요. 먼저 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잃거나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투자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투자의 5단계에 대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과정으로 발전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는요, 투자의 5단계에서 1단계는요, unconscious loss예요. unconscious라는 것은 conscious의 반대말이거든요. conscious라는 거는 내가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conscious라고 하고요. unconscious는 의식하지 못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loss, 손실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초기 투자할 때 막연한 기대감이나 잘 될 거라는 희망, 욕심, 그리고 기준 없는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unconscious loss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기법도 공부하고 또 스킬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좀 촉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뭔가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잃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요, 유레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 차트를 보거나 시황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서야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레카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 유레카 단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로스와 프로핏, 그러니까 손실과 프로핏, 이득이죠. 이득이 계속 반복되는, 손실이 나기도 하고 이득이 나기도 하는 이 단계를 3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을 하셨다면 1단계, 2단계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3단계까지 자기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4단계. 4단계는 컨셔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각을 하고요. 기법을 알았고 차트를 볼 줄 알고 유레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나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데요. 그때는 플랜 A, 플랜 B를 만들어서 플랜 A 때 안 되면 그 다음 플랜 B라는 그 확률 안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게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계별로 나타내는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5단계는요, unconscious예요. 처음에 나왔던 unconscious인데요.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아도 이득이 나는 관계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선물시장에 젊은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젊은 귀재는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미국에. 그 말은 그만큼 경험이 짧으면 나오는 순간적인 대응 능력, 그다음에 그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익숙함들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확률에서 진입하고 그 순간적인 대응 능력 때문에 내가 자각하지 않아도 이득이 나는 그런 단계를 5단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투자의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미증시 개장했으니까요. 저희는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0.4에서 0.6%가량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자,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오름세입니다. 3,3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 오름세입니다. 9,59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34% 오름세입니다. 5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8% 약보합입니다. 1,56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093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면서도 선물 시장에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 선물 일단 강하게 상방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장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지금 단타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 이미 시작가부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승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큰 진폭은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위치값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좀 권유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이탈 자체가 나오면은 손절로 걷어내는 타이밍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틱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는 틱 차트라고 꼭 명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지 받았다. 스팬 위치값 좀 더 단타적인 부분을 하면은 9,577에서 78포인트 지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눌리고 지지 받으면 그때 매수. 고가 갱신하면 청산. 이런 포인트 자체로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는 상황 자체를 연출해야 됩니다. 이탈 나왔는데 이거 손절 안 하고 버틴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받는지 체크하고 그다음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까? 오늘 내용 중에 그거 나왔죠. 제가 좀 영어가 약해가지고 사실 네. 아까 투자의 1단계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네, 1단계 얘기를 한번 여기 차트랑 대입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을 좀 가지는데 1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실에 대한 얘기 자체가 나와요. 네. 지금 마음이 급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돌아서라는 내용 자체가 있어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반복 자체를 계속적으로 겪게 된다면은 오히려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진입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찾고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손실만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지수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단 네네. 외신센터 연결을 해서요. 좀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네, 어제 미 증시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74% 상승해서 29,491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5% 상승해서 3,37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3% 상승해서 9,699선을 기록하고 있네요. 나스닥은 지금 9,000선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만을 가까이 도달하려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현재 신규 감염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확산 속도도 느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던 항공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델타 항공이 1% 상승,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0.4% 상승하면서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달러의 강세 때문에 지금 달러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또 계속해서 같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월간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달러화의 강세가 앞으로도 얼마나 이어질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압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니까 어느 종목의 코로나 여파의 소멸 이슈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이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좀 미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저희 지수 트레이더한테 궁금한 거 있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 서적에 대해서 제가 네네. 완전 정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금한 포인트 시청자 입장에서 좀 대변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기대 초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에 대해서 손실 자체에 대해서 지수님께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수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네. 네. 그 1단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반에 대한 손실 자체가 나중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하고 이 부분을 경험을 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를 내포하는 건가요? 내용 네네,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물 투자에 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이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좀 더 많이 연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은 굉장히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이 복잡계 속에서 어떤 알고리즘 속에 있는지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알려드렸던 투자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또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 활용해 보시고 또 아까 책 제목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선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하고 오늘도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아까 10시경 넘어서 이제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증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더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 5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양세동 해설위원 관망 주셨고 지수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매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는 계속 이평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평선에서 10MA를 뚫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첫 음봉이거든요. 첫 양봉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뚫고 지금 이평선의 역배열 상태가 아닌 정배열 상태로 그 캔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은 흔들지 몰라도 당분간은 20MA를 향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보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평선에 지지를 닿았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보는 전략을 당분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이평선 기준으로 거기에 지지에 닿았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 그렇다면 좀 눌려줘야 이제 매수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아까 어느 선 얘기해 주셨죠? 사실은 지금 단기로 하기에는요. 지금 여기는 매수 자리도 아니고 매도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세동 대표님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일봉을 봤는데요.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자리는 너무나 이격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보는데 여기 이 단기 포지션에서는 지금 매도를 보아도 무리가 없는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기준선을 본다면 전고점을 기준선으로 잡으시고요. 거기를 추세선이 아니라 옆으로 그 세로선, 가로선을 가로선을 그으시고 그 자리까지 오면은요. 그때 매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은 밑에 이평선 아래 지지가 닿는 곳은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가 지지가 됐고 어디가 그 저항이 됐는 자리라고 말씀하기가 참 애매한 자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항이라면은 기준선을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시고 거기를 저항선으로 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매도를 쳐보시는 게 오늘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전략을 주셨고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오늘 관망 주셨는데 좀 어떤 전략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항상 웨이팅을 들 때 앵커님한테 좀 혼날 생각으로 웨이팅을 들고 있어요. 왜요? 요새 너무 이제 왜냐면 옆에서 잔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또 관망을 드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세한 근거 자체를 좀 내밀고 네. 관망을 하는 게 좀 순서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제일 이제 육관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뭐 감산이겠죠. 네. 뭐 사실 코로나 여파에 대한 자체로 이제 석유 수출 부분이 계속 언급되긴 하지만은 지금 포커싱이 좀 뭐에 맞춰져 있나 이거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오펙 감산 자체 뭐 뉴스 하나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감산 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펙 감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입장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러시아 입장입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는 비오펙에 좀 포함이 돼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펙과 합쳐서 감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유보적 입장 속 어떻게 보면 지지 입장 밝혀 이런 내용 자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차트 트레이딩상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를 맞추려면은 러시아가 감산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측정되고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 야 이거 바닥이 나왔다 판단하는 거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바닥이 나왔네. 근데 가령 이제 가령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겠죠. 왜냐 해왔으니까 이게 전제예요.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지금 잠깐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지만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 1년에 대한 감산 포인트 자체 동향을 살펴본다면은 막 전폭적인 상승 랠리로 다시 쭉 올라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감산을 하더라도 박스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박스 랠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박스 랠리. 그 포인트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 내에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이건 단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하락 포인트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드러날 가능성도 아직은 염두가 되는 거고 지금 차트 트레이드상 확인되는 부분은 3파동에 대한 지지 자체가 뚫렸다는 근거밖에 없어요. 근데 파동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가파라요. 이제 기울기 자체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에 대한 측정 빈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 전제는 뭐냐면은 추세에 대한 확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한 지지라든가 저항에 대한 포인트 자체도 언제든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간대인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감산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더 추가 하락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 상황 자체는 어렵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팬에 대한 지지 포인트 이탈 자체를 찾는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 오히려 전일이죠. 전일이 굉장히 가까운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자체 아침 시간대가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가까운 시간대다.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밀리고 이때 포인트 자체가 나오네. 단가 오늘 다 올랐는데 시장 자체가 아직은 완전한 매수 타이밍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구나. 오늘 단가 자체는 끈차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꺼냈던 어떻게 보면 매수를 보던 시기 자체는 이 지지에 대한 이탈, 저항이죠. 저항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는 타이밍에 좀 측정을 하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저항에 대한 타이밍 자체 이탈이 오고 나서 그때 타이밍을 놓쳤다면은 굉장히 추가 매수로는 타격을 붙이기에는 좀 다소 힘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포인트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웨이팅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웨이팅을 들 때마다 앵커님께서 좀 이제 오늘도 과망맨이십니까 이러는데 확실한 근거를 오늘 내세웠기 때문에 앵커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상입니다. 자꾸 눈치를 보셔가지고 네.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은 좀 일단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지금 위치를 잡기 좀 힘들겠다. 이래서 오늘 관망을 일단 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 일단 끝낼 때가 다 됐는데 빠르게 골드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크루드 오일도 올라가고 있는데 골드는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0.1%가량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지수트레이더가 관망 주셨고요.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매도 의견 주셨는데 골드 지금 매도 봐야 될까요? 네, 좀 단타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타이밍 내에서는 오늘 단기적 트레이딩상 간단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575죠. 1575.3에 대한 이탈 포인트를 봤는데 지금 60분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1571.1 지금 30틱 내외로 좀 포착이 되는데 이거 이탈 전까지는 매도 타이밍 보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면 맞아요. 어려운 구간이면 맞는데 골드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한다는 그러게요. 점. 달러 인덱스랑 좀 연동을 해갖고 설명하는 부분이 다소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네. 일단 이번 주에 또 금요일에 해설을 하게 되니 그때는 좀 골드에 대해서 달러랑 연관성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 아쉬운데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